자, 여러분 19강입니다. 와, 이제 진짜 끝이 보이는 것 같은데, 자, 19강 협력적인 노사관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노사관계의 의미는, 자,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임금을 받는 근로자와 노동력 수요자인 사용자 간에 형성되는 관계를 의미해요. 근로자와 사용자, 네, 이 관계를 의미합니다. 노사관계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1대1 독립적으로 성립되는 개별적인 노사관계와 노동조합, 노조죠, 노조, 네, 노조 같은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간에 성립하는 집단적 노사관계를 성립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자, 여러분, 근로자 한 명이랑 사용자가 있고, 대충 쓸게요. 여기 노조와 사용자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는 어떤 걸 체결하죠? 근로계약 체결합니다. 맞나요? 근로계약.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자, 여러분, 노조는 사용자와 어떤 걸 체결하냐고 하면 단체 협약이라는 걸 체결해요. 단체 협약. 단협이라고 하는데, 단체 협약. 그러니까 이 단체와 맺은 그 계약을 의미하는 거죠. 단체 협약. 네, 지금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게 두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알겠죠? 노사관계 기본 구조 봅시다. 자, 노사관계를 형성하는 주체에는 정부, 근로자, 사용자가 있습니다. 자, 노사관계라고 하면 사실 따지고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만이 있어야 되는데 정부가 있어요. 정부는 아무래도 뭐 때문에 있을까요? 이게 똑바로 되고 있는지 아닌지 좀 감시하고 판단하는 약간 중재인 관련 같은 역할을 하겠죠. 자, 이들은 상호 관련된 환경에서 노사관계를 형성하는 규칙이나 이념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국가는 법으로 이제 기본권을 보장하고, 기본권 아까 노동 3권 뭐였죠?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맞나요? 네. 기동 3권을 보장하고, 노동조합은 정당한 근로자의 단체 교섭과 단체 행동으로 사용자의 관리권과 인사권 등과 같은 경영권과 서로 교섭하여 산업 평화를 유지하려고 한다. 네. 자, 봅시다. 노사관계 기본 구조. 여러분 이거 진짜 잘 알아야 됩니다. 이 그림만 외워도 지금 이 영상 꺼도 좋아요. 이 그림만 확실하게 외우면. 근데 설명을 드려야겠죠. 봅시다. 자, 우선 각각의 그 기관에는 근로자, 정부, 사용자 이렇게 세 개의 기관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각각의 고유 권한이 있어요. 고유 권한. 어떤 게 있냐고 하면, 자, 여러분 노동 3권 아까 뭐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있고, 사용자는 당연히 이 사람들한테 임금을 주는 거니까 경영권이 있어요. 효율적으로 경영을 해서 조금이라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게 사용자의 권리겠죠. 그 다음에 정부는 아무래도 이 사람들도 전부 다 우리의 국민이고 우리 경제 주체다 보니까 조정권이 있습니다. 이 모두 다 권한이 있는데, 이 권한이 겹치는 경우가 발생해요. 이제 그럴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봅시다. 자, 우선 정부는 쉬워요. 정부는 뭐죠? 조정 중재 지원. 그 다음에 알선 조정 중재 지원. 자, 알선 조정 중재. 알선은 뭐죠? 그냥 취업을 알선해 주는 거예요. 지원은 조금 더 좋은데 취업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거. 그리고 조정하고 중재는 배웠죠. 맞나요? 네, 하나는 법적 효력이 있고 하나는 법적 효력이 없고, 하나는 쌍방의 그 요청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없어도 되고, 맞나요? 그리고 이제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각 자기한테 필요한 정책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뭐 당연한 거겠죠. 이거 필요해요. 이거 법적으로 도움 좀 주세요. 이런 거. 네, 그런 게 있고,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봅시다. 자, 여러분 지금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뭘 제공하냐고 하면 임금을 제공합니다. 맞죠? 그리고 근로조건 유지 개선 협력 및 대립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는 데 있어서 사용자와 대립이 있을 수 있어요. 근로자는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물가가 오르니까 월급 좀 올려달라. 아니다, 월급은 동결이다. 대립이 있을 수 있죠. 맞나요? 네, 그런 거. 자, 그리고 근로자 봅시다.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합니다. 당연히 임금을 받으려고 하면 근로를 제공해야 돼요. 선생님이 뭐라 했죠?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이에요. 이고, 자, 기업 성장을 위해서 협력하는 게 근로자의 뭐 제공하는 서비스 같은 거죠. 자,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선생님이 얘들이 주고받는 그 그림에서 얘들이 주고받는 이런 선들, 이런 선들을 선생님이 다 다르게 했죠. 어, 봅시다. 자, 첫 번째, 자, 근로자와 정부 봅시다. 근로자와 정부. 자, 얘들은 기술 환경이라고 해요. 이게 환경이 달라서 선생님이 선을 다르게 한 거거든요. 기술 환경이라고 하고, 이거는 자, 노동력의 규모, 숙련도, 성별, 나이 등에 따라서 노사관계에 영향을 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여러분 이게 그 개인 근로자라고 보면 그렇고 이거를 노조 덩어리로 보면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쌤만 잘 들어보세요. 자, 노조 덩어리예요. 노조 덩어리인데 가입자가 많은 굉장히 덩치가 큰 노조가 있을 수도 있고 적은 노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자, 봅시다. 노동력의 규모, 노동력의 규모, 그러니까 가입한 사람들의 수, 그리고 숙련도, 성별, 나이 등에 따라서 노사관계에 영향을 준다. 무슨 말일까요? 노조가 굉장히 덩어리가 커요. 덩치가 크고 숙련도도 굉장히 높아. 이 노조를 대체할 수 없어. 그러면 어떻죠? 이 노조의 말을 웬만하면 들어줘야 돼요. 대체가 불가능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 다음에 이 노조는 여성 100%로 구성되어 있어. 근데 이 일은 여성밖에 못해. 예를 들어서 이 일은 여성밖에 못하는 일이야. 그러면 이 노조도 굉장히 우위에 있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노조 말을 가능하면 들어줘야겠죠. 네, 이제 이렇게 그 노조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적인 면, 그 능력이라고 해야 되죠. 그 능력이 좀 중요하다라는 환경이 기술 환경으로 받아들여주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노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중요하다. 기술 환경. 자, 그 다음 거 봅시다. 정부와 사용자의 환경은 권력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권력. 자, 노사관계 시스템의 힘의 배분은 사회관계의 힘의 배분 관계에 따라 대응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권력 환경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그 시대의 흐름을 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정보 사용자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용자는 좀 노동자들을 많이 굴려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겠죠. 근데 그 시대에 사람들이 과로로 많이 죽은 거예요. 예를 들어 사람이 과로로 많이 죽었어. 그럼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죠? 노동 시간 낮춰라, 노동 강도 낮춰라라고 굉장히 압박을 많이 해야겠죠. 그때 과로로 해서 죽은 사람이 많은 이 시대에 사용자가 힘을 쓸 수 있을까요? 없겠죠. 이때는 아무래도 그 권력이 정부한테 넘어갔을 테니까 사용자가 힘을 접어야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제 이런 그 사회 관계 속에서 힘의 배분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권력 환경이다라고 받아들여주면 되고, 그 다음에 근로자 봅시다. 자, 근로자와 사용자의 환경. 자, 이 두 개의 환경을 이면 여기는 시장 환경입니다. 자, 보세요. 자, 독점, 과점 및 경쟁과 같은 시장 환경에 노사관계에 영향을 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카카오톡 많이 쓰죠, 실제로. 카카오톡 많이 쓰는데, 자, 메신저가 카카오톡밖에 없다고 생각합시다. 메신저가 카카오톡밖에 없어요. 딴 거 없어요. 무조건 카톡 써야 돼. 그러면 개발자들이 어떻게 되죠? 그 어플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발자들이 카카오톡에만 취업을 할 수 있겠죠. 다른 데는 취업 자리가 없어요. 카카오톡밖에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사용자가 이 자리를 독점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근로자들을 조금 쉽게 고용할 수 있을 거예요. 조금 더 싼 값에 고용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독점하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일자리가 엄청 많아. 그러니까 뭐 카카오톡도 있고 뭐도 있고 무슨 톡도 있고 무슨 톡도 있고 물병 톡도 있고 뭐 가습기 톡도 있고 노트북 톡도 있고 뭐 마이크 톡도 있고 뭐 안경 톡도 있고 하여튼 뭐 톡이 엄청 많아요. 개발자들이 갈 수 있는 곳이 많아. 그러면 근로자들의 입지가 좀 더 강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 마음에 안 들면 나가면 그만이니까. 맞나요? 이제 이렇게 그냥 시장이 가격을 결정하는 것처럼 그 일자리와 그 다음에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그 인원수에 따라서 결정되는 환경이 시장 환경이라는 겁니다. 네,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믿어요. 좋아요. 자, 그래서 노사관계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자, 노사관계의 중요성은, 자, 바람직한 노사관계는 공동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여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소모적 대립과 갈등에 벗어나서 노사 양쪽이 상생할 수 있는 협력으로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데, 자, 들어보세요. 여기서 이제 원칙이 있어. 이 원칙 잘 지켜줘야 돼요. 자, 노사 대응의 원칙. 첫 번째, 노사 대응의 원칙. 자, 노사 양측은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경영자는 단체 교섭을 진작에 받아들이며 노동조합의 목적이 기업의 번영과 복지 있음을 명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노조와 사용자는 서로를 인정하고, 네, 서로를 인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서로 인정해야 된다. 네, 상호 불개의 원칙 뭐죠? 노조는 노조 안에서 하는 일은 노조에서 해결하는 거고 사용자의 결정권은 존중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서로 하면 안 돼요. 개입하면 안 돼요. 자, 노사 자체의 원칙 뭐죠? 자, 노조는 노조는 관계를 자주적으로 형성해야 돼요. 자주적으로.
네, 관계를 자주적으로 형성해야 되고 국가는 이게 똑바로 맞는지 네,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 노사 자치의 원칙. 그러니까 이 관계를 자주적으로 해줘야지 남이 남한테 이거 좀 해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안 된다 이거예요. 상호 이해의 원칙은 뭐 말만 들어도 알겠죠. 서로 이해해야 한다. 네, 좋아요. 노사관계 양면성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거 웃겨요. 자, 자 지금 보면 협력적 관계와 대립적 관계, 개별적 관계와 집단적 관계, 종속적 관계와 대등적 관계, 경제적 관계와 사회적 관계는 이 두 개가 서로 대립되기 때문에 같이 적혀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협력적 관계. 자, 열심히 일을 해야 돈을 벌고 그 이윤이 나와야 어떻게 되죠? 월급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윤 창출을 위해서는 같이 협력을 해야 돼요. 사용자도 사용자 나름대로 노력해야 되고 노조도 노조 나름대로 노력해야 돼요. 근데 대립이 있습니다. 뭐죠? 벌어온 이익에 따라서 분배 측면이 다를 수 있어요. 누구는 사용자한테 많이 줄 수 있고 누구는 노동자한테 많이 줄 수 있겠죠. 맞나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 오려고 하면 같이 노력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거를 배분하는 거는 아무래도 대립이 될 수 있겠죠. 맞나요? 좋아요. 자, 개별적 관계와 집단적 관계. 개별적 관계는 뭐죠, 여러분? 노동자가 고용될 때는 사용자가 노동자 개인과 고용 계약을 맺습니다. 근로 계약을 맺죠. 맞나요? 근로 계약을 맺는데 이제 이 사람이 노조에 들어간 순간 뭐죠? 노조라는 그 집단과도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게 집단적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음 종속 관계. 종속 관계는 뭐죠? 사용자는 노동자를 그 지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월급 주니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이 사람 이쪽으로 인사 발령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한테 둘이 업무를 교체시킬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대등관계, 자 근로조건의 결정과 운영 교섭할 때는 대등관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우리 내년에는 그 월급을 올립시다. 그럴 때 뭐야? 사용자가 아니야, 너희는 우리의 개야. 우리 말만 들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결정할 때는 같이 정해야 된다는 게 대등관계라는 뜻이고, 자 그다음에 경제적 관계와 사회적 관계. 경제적 관계는 자 경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제적 관계이면서 구성원들의 인간관계 또는 사회적 관계도 고려해야 되는 게 사회적 관계인 거죠. 맞나요? 네, 좋아요.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협력과 대립. 이게 하나의 세트라는 것도 잘 알아야 돼요. 협력과 대립, 개별, 집단, 종속, 대응, 경제, 사회. 네, 협력적 대립 이거 같이 묶이고, 그 다음에 종속 대립 같이 묶이고, 그 다음에 개별, 집단 같이 묶이고, 잘 묶이죠? 네, 좋아요. 문제 풀어봅시다, 우리 친구들. 자, 선생님은 문제 풀겠습니다. 여러분 멈춰놓고 문제 한번 풀어주세요. 자, 지금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를 물어보는 것 같네요. 자, 개별적 고용 계약에 의한 개별적 관계이다. 경제적 목적 달성을 위한 경제적 관계이다. 이윤 창출 측면에서 대립적 관계이다. 근로 조건의 결정과 교섭할 때 종속적 관계이다. 여러분 이거 보면 이거 위에 그림 없어도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자, 개별적 고용 관계에 의한 개별적 관계이다. 이거 맞아요. 왜냐하면 근로자 개인과 근로 계약을 맺는 거니까 맞고, 경제적 목적 달성을 위한 경제적 관계이다. 이거 맞아요. 네, 이거 당연히 맞는 말이고, 디귿 이윤 창출 측면에서 경쟁하고 대립적인 관계이다. 이거 아니죠. 이거 그 대립적인 관계는 뭐였죠? 이윤 배분이었어요. 이윤 창출은 협력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협력해서 돈 벌어와서 그걸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 그게 대립인 거죠. 맞나요? 네, 좋아요. 그 다음에 근로조건의 결정과 운영을 교섭할 때는 종속적 관계다. 이거 아니죠. 근로조건의 결정과 운영을 교섭할 때, 여러분 교섭은 같이 이야기한다는 거거든요. 교섭은 대립입니다. 종속이 아니라 대응적 관계입니다. 대응. 맞나요? 지금 보면 자 이윤 창출에서는 협력적 관계인데 이윤 배분할 때 대립적 관계예요. 그러니까 아예 틀린 거죠. 맞나요? 이윤 창출할 때 협력이고 그 다음에 이윤 배분할 때 대립인 거고. 맞나요? 네. 그 다음에 교섭할 때는 대등 관계예요. 대등 종속 아니에요. 종속 아니고, 그 다음에 생산 운영을 위해서 운영할 때는 종속적 관계인 거죠. 맞나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봐도 디귿 리을이 틀렸고 답은 기역 니은이겠네요. 네,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표만 확실하게 외웠다면, 이해했다면. 맞나요? 여러분 좋아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줘서 고마워요. 안녕.